경기도의 다음 교육수장을 뽑는 방식, 그냥 단순한 선거 절차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돈과 조직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대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논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려 150만 명, 이 많은 학생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교육 리더를 뽑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되느냐, 이걸 넘어서 어떻게 뽑을 거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모든 논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논쟁의 첫 번째 핵심, 바로 돈입니다. 투표를 하고 싶은데 돈을 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로 이 돈 내는 경선이 지금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경선 방식은요, 모든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선거인단이라는 걸 모집해서 그분들만의 투표로 후보를 정하는데 이게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니, 투표 한 번 하기가 이렇게나 복잡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해야죠, 개인정보 입력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냥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장벽이 필요한 걸까요? 참가비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게 뭐 엄청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굳이 내가 돈까지 내면서 참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문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후보의 이 지적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리는 거예요. 대체 누가 돈을 내고 경선에 참여하겠는가? 이건 단순히 불편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혹시 처음부터 일반 시민들은 쉽게 참여하지 못하게 설계된 구조는 아닌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렇게 참여의 문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불리해지고 또 누군가는 유리해지겠죠? 과연 이 복잡한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혹시 이건 일반 시민이 아니라 특정 조직을 위한 판이 되는 건 아닐까요? 결국 이런 구조는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보다는 동원력을 갖춘 특정 이익 집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선이 정책 대결이 아니라 조직력 대결로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선거가 도민의 뜻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특정 단체의 힘을 겨루는 장으로 변질된다는 것. 여기서부터 민심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에요. 실제로 특정 노조가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결국엔 경기도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이런 논란 속에서 나온 결과를 과연 모두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결국 그 결과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장벽을 그냥 허물어버리자는 아이디어, 바로 100% 여론조사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우리가 본선거에서 모든 도민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것처럼 후보를 뽑는 경선 단계부터 전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가장 민주적이고 또 대표성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두 가지 길 앞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의 문제예요. 하나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으로 소수의 조직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길. 다른 하나는 문턱을 완전히 없애서 다수의 평범한 목소리를 듣는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론조사가 단순히 인기 투표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완 장치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어요.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심층 토론회를 최소 3차례 이상 열고 하나의 여론조사 기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은 쉽게 하되 검증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후보를 뽑는 규칙에 대한 논쟁은요, 결국 우리가 어떤 교육개혁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시작이 공정해야 결과도 빛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이 선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는 점. 바로 150만 학생들을 위한 경기교육의 정상화. 이게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교육개혁을 원하는다면 그 개혁을 이끌 후보를 뽑는 과정부터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과정 자체가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인 셈이죠. 결국 경기교육의 개혁이라는 큰 목표는 어쩌면 아주 작은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바로 후보를 뽑는 규칙 그 자체 말이죠.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공약이 아니라 가장 공정한 목소리를 담아낼 투표 방식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경기 교육감 선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기의 중심에 딱 하나의 정책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과거의 결정 하나가 어떻게 150만 학생들의 미래 전체를 흔들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5년도 더 지난 2019년 정책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 끝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바로 150만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세요. 이거 정말 예측이 안 됩니다. 새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그야말로 피말리는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러니까 후보들끼리 주고받는 말 한마디, 정책 공방 하나가 선거판 전체를 그냥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50만 명. 이게 바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교육 환경이 완전히 진짜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경기도 학생들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아이들의 미래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2019년 교육부가 내렸던 아주 중대한 결정의 순간으로 말이죠. 이때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가리키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핵심 교육 정책이 거의 동시에 발표가 된 거예요. 하나는 이쪽으로 가자고 하고 다른 하나는 저쪽으로 가자고 하니 처음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겠죠?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대입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수능 비중 늘려 이렇게 압박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살려야 한다면서 학생들 원하는 과목 듣게 하고 절대평가하자고 한 겁니다. 엑셀이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셈이죠. 이렇게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니까 교육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혼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당시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정말 혼돈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 과목 선택권을 존중하는 고교 학점제도 준비해야 하고 동시에 수능 정시를 위한 입시 교육도 시켜야 했으니까요. 학생이나 교사나 정말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을 안민석 후보 측이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 혼란의 책임이 당시 교육부 수장이었던 경쟁 후보, 바로 유은혜 전 장관에게 있다는 겁니다. 안 후보 측 논리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애초에 정책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냐.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한다, 이런 거죠. 중간에 그만뒀다는 게 책임 회피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아주 강한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날카롭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안민석 후보 측은 그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 캠페인의 핵심 슬로건이 바로 이겁니다. 교육 정책이 왜 실패했냐? 현장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바로 이 점을 내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안 후보의 경력을 보면요, 교사로 시작해서 대학 교수,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5선 의원까지 지지자들은 바로 이 점, 평생을 교육 현장과 정책 속에서 살아온 교육 전문가라는 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모든 공방들이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 경기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감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 성향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념 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부를 가를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아직도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들의 마음을 누가 마지막에 움직이느냐. 결국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미래 비전을 둘러싼 이 치열한 토론이 선거 결과를 결정짓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선택은 유권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150만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교육 전체를 이끌었던 장관의 거시적인 행정 경험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교실에서부터 시작해 교육 현장을 지켜온 현장 전문가의 경험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경기도 교육에 필요한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